안녕하세요. KNS에서 중대보호 1학년 내신 담당하고 있는 주희 선생님입니다. 아마 선생님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건데요. 선생님이 지금 중대보고를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듣기로는 중대보고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뭐 작년에 13대 1, 15대 1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중대보고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어는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 2등급 극초반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2등급 극초반까지 나오는데 1이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1이 되려면은 이 학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좀 그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이 다른 과목도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중대보고인데 왜 이렇게 컷이 안 나와? 아니면 96점인데 1등급이 안 나와? 인 경우도 한번 있다고 들었어요. 사회 과목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컷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 경향 먼저 이야기하고 등급 컷이 대략적으로 어땠는지도 궁금하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중대보고는요, 어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유의어 반의어를 반드시 본인이 암기를 해야 문제에서 틀리지 않아요. 이 유의어 반의어를 가지고서 선택형이나 아니면은 내용상 틀린 거 고르시오 이런 거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주제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글의 주제가 뭔지 객관식에서도 물어보고요, 서술형에서도 물어보는데요. 특히 요약이나 주제문을 영작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서 항상 주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의 모든 지문을 다 밑에다 요약문을 달아놔요. 그래서 요약문을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영작을 하게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만들었던 요약문이 거의 똑같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약문은 항상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주제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법 플러스 어휘를 가지고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is not appropriate 이런 말이 있었어요. is not appropriate.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서 not을 뺀 상태에서 inappropriate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appropriate의 반대가 inappropriate를 알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학생들이 appropriate만 막 열심히 외웠어요. 그러다가 지문에서 inappropriate가 나오면 내가 모르는 거 틀리는 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휘를 가지고서 반대말 또는 뭐 유사말 그 다음에 not을 저기다 빼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휘랑 어법을 같이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단어의 중요성이 좀 큰 학교다. 그리고 지문의 내용, 주제 이해를 잘 해야 된다. 요렇게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출 내신을 제가 특징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독해 같은 경우는 수능형입니다. 정말 모의고사처럼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개수를 한번 세봤거든요.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게 함의추론. 근데 함의추론은 이 뒤에 문제풀이에서 보겠지만 함의추론을 이용해서 이제 그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불일치하는 것 이런 거 내는 경우가 있어서 함의추론, 요약, 삽입, 빈칸, 내용일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내용일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지가 한 4줄 정도 돼요. 그래서 좀 길고 그리고서 이제 요지나 주제를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 좀 적다. 그래서 요지나 주제를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수능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의어 반의어를 이용한 패러프레이징이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변형한다는 걸 완전 모르는 단어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단어를 바꾸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대비해서 단어를 암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학교에서 단어장을 정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수행평가를 보고요. 그리고 서술형에서 한번 거기 나와 있는 예문을 가지고서 낸 적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못 알아챘죠. 근데 그게 책에서 나왔었던 단어를 단어장에 있는 예문을 가지고 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단어장도 사실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법은요, 문법만 물어보는 문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그 대신에 어휘 문제인 것 같지만 문법을 알아야지 같이 풀 수 있는 이런 혼합형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이 appropriate를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경험을 하지 않는다, 경험을 못했다라는 것을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experience가 동사일 때는 don't를 가지고 부정형 만들지만 experienced라고 해서 형용사가 됐을 때 얘의 부정형은 어떻게 만드는가? inexperienced인 걸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휘랑 어법이 혼합되어 있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린 거 개수 고르는 거, 그 다음에 A, B에서 공통으로 틀린 것 해가지고 한 페이지의 한 절반 정도가 다 지문이고요. 거기에서 한 2개 지문 정도를 합칩니다. 그 합친 거에서 이제 한 A부터 한 H까지 쫙 깔아놓고서 공통으로 틀린 거에 기호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어휘랑 접목을 해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은 이제 오늘 한글에서 없이 배열하는 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한글에서 없이 배열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단어를 주고서 여기서 필요한 단어만 골라서 영작하시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단어 고르고 필요시 어법에 맞게 변형한 다음에 한글 해석은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1등급 컷이 한 90, 한 2점, 1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꼭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이 단어를 고르고 필요시 어법에 맞게 변형한 다음 영작하시고 이걸 내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은 이제 좀 등급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대국어 시그니처 문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영사전 풀이 올바른 거 짝지은 건데요. 원래 중대국어가 이 문제가 잘 나와요.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이 영영사전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프린트 같은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이 글 안에서 이 단어가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뭐였냐면은 장대 높이 뛰기 선수의 비유를 해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이 조금 그 나중에 봤을 때는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나름으로 최신의 것이었다.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 뭐 이런 지문이었어요. 자, 일단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완벽한 디자인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굿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좋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훌륭한 이 해결책이 있으면 그거를 칭송을 해요. 그 다음에 appreciate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이 and를 사이에 두고서 얘하고 얘하고가 비슷하게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을 칭찬한다, 칭송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appreciate의 뜻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요게 인정, 뭐 우리가 진가를 인정하다 이렇게 외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 감사, 감상, 평가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단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요 5개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appreciate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괜찮은 해결책이 있으면 그거를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창적이고 훌륭한 이런 도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appreciate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똘똘한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마음껏 즐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와, 잘 만들었다 라는 인정, 즉 증가를 인정하다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밑에서 appreciate를 확인해 볼까요? grateful 나오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는 감사하다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바른 거기를 짝지어진 것이니까 A를 다 지웠어야 되죠. A를 지웠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imperfect as they may be 걔네가 불완전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전 세상에 대해서 인간의 정신이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일상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특정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썼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인간의 정신이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타내다의 뜻으로 쓰는데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나타내다의 뜻이기 때문에 맞아요. B번은 제대로 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걷기를 짝지른 것에서 B가 빠졌으면 안 되니까 5번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이거 장대 높이 뛰기 선수하고 비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대 높이 뛰기 선수 이 사람이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일단은. 근데 이 사람이 다음번 높이를 뛰어넘지 못했다고 해서 얘가 챔피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제대로 잘 뛰어서 챔피언이었으면 이 사람은 챔피언인 거죠. 자, 그럼 여기 나오는 C번의 clear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요 풀이에 나와 있는 clear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이거는 청소하다, 깨끗이 하다의 뜻으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이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다음 바를 청소했겠느냐고요.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뭐를 걸리지 않고 뛰어넘다, 해결하다
약간 요런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C번 같은 경우엔 올바르지 않은 게 들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3번과 4번에 보시면 C번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C번이 이제 올바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he had conceived and executed his run. 자기가 이제 뛸 거면은요, 그 뛸 거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열심히 시행을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내가 이 장대를 어디다 꽂을지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했을 테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 conceive 하면은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걸 똑같아요. 마음에 품다 또는 생각하다의 뜻으로 쓰인 건데, 그러면 conceive가 이거 말고 무슨 뜻이 있길래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휘 추론을 냈는가? 이게 임신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베이비가 나오면은 임신하다의 뜻이었을 텐데 베이비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요건 이제 맞는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 맞고 얘 맞고. 그래서 지금 이제 B하고 D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뛰어야 될지 몸을 아치를 어느 정도 그려가지고 해야 되는 최대한의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몸의 아치를 그려서 뛰어넘었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동안에는 적어도 이 사람의 최선은 정말로 최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for the time being 하면은요, 어느 시간 정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성취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박수를 보내겠죠? 그 박수를 보내다가 2번에 보시면은요, approval and praise를 보여주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 나오는 clapping hands를 통해서 이게 박수를 보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2번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줄에 F1에 이게 디자인의 자연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본질이나 특성이란 뜻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F1이 자연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3번 괜찮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맥상의 의미를 아는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약간 21번 함의추론 문제랑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함의추론 같은 경우는 밑줄을 그어놓고 이게 무슨 의미이냐를 설명을 하는 거고, 15번 같은 경우는 그거에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잠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너를 언젠가 따라잡을 거야 라는 상황에 관련된 잠에 관련된 걸 5개를 줘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거랑 내용이 일치하는 것, 불일치하는 걸 찾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이 지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수입답투라는 거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죠. 수면 부족은 이제 부채처럼 쌓여서 내가 언젠가는 그 수면 부족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 갑자기 몰아서 자고 이럴 때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이 수면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중에 결국은 영향을 준다. 그래가지고 네가 잠을 몰아서 자든가 아니면 건강이 나빠지던가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 다른 의미인 게 아마 5번이었을 겁니다. 자, 5번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거의 3시간 정도밖에 못 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건 여기에 수면의 부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lack of sleep이죠. 자, 그랬는데 얘가 그래도 흠이 없이 발표를 했다. 이거는요, 잠이 부족하지만 수행은 잘했다 이기 때문에 지금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다 잠이 부족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번만 아니다. 내용 쉽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상위권 학생들은 상관없는데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보기의 길이가 많아서 읽다가 딱 정신줄 놓는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봐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서답형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한글 없으면 어려워하시죠. 근데 이제 한글 없는 거를 중대국어가 꼭 서술형에서 이렇게 변별력 문제로 내고요. 이 뭐 4점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4점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식 하나가 2.4점, 뭐 많으면 2.7점, 8점 요 정도인데 얘 혼자 4점을 가져가니까 아무래도 비중이 좀 큰 문제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자, 서답형 1번 보겠습니다. 서답형 1번은 우리가 한글 해석 없는 거라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텐데, 한글 해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빈칸에 들어갈 게 무슨 문장 성분인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 봤으니까 알겠지만 이 컴퓨터 칩이라는 것이 마치 되게 빽빽한 도시를 미니어처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더 간결해지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전통적인 것을 붕괴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통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0년 전쯤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리딩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반드시 few가 있으면 또는 little이 있으면 그거를 꼭 체크를 해서 뭐뭐가 아니다, 거의 없다 라는 거 해석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자기네 나라 밖으로 여행을 가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옛날과 오늘날이 반대가 되니까요. 보시면 오늘날에는 다음에 이제 주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차례겠죠. 동사 될 수 있는 거 보니까 요거랑 요거 있는데 그 뒤에 have 같은 경우는 뭐 pp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do 같은 경우가 동사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뒤에 명사인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do가 동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명사 목적어를 가진다고 하면 이 선택지상의 명사 목적어가 이 more friends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친구를 하다 하면 이상하니까 do가 지금 동사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have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얘네가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봤더니 얘네에 대해서 이 more friends가 어떤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봤더니 that이 있고 여기에 they've met 이라는 주어 동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that이 얘를 꾸미면서 여기에 목적어를 대신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겠구나. 요렇게요. 친구가 무슨 친구인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친구입니까? 얘네가 옛날에는 가서 만났어야 됐어. 근데 요즘에는요, 인터넷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이거 대문자를 써야 되네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이렇게 한번 끊어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more가 있으니까요. 이제 뭐가 나올 거예요? than이 나오겠죠. than. 그러고서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거를 보니까 they do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아까 두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 있어야 된다며요. 근데 두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가 없을 때, 두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대동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가 이제 이 동네에서나 학교에서 가지는 친구보다 전 세계의 인터넷을 통해서 가지는 친구가 더 많아요 라는 대동사까지를 써서 have friends를 대신한 do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한글 해석이 없을 때는 내가 이 빈칸 자리에다가 무슨 품사를 넣어야 될지를 앞뒤를 보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 이 품사 넣었을 때 말이 되는가? 말이 되면은 그 뒤에 연결하고, 말이 안 되면은 동사를 사실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시면 된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대국어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핵심 문법을 가지고서요, 그거를 응용하는 영작을 내요. 그러니까 사실 요게 학교 책에는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시험 범위가 뭐였냐면 도치구문이었어요. 근데 도치구문이어가지고 학교에서는 나돈니 도치를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알려주는 건 나돈니 도치예요. 근데 문법은 never 도치를 해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부정어를 가지고 도치시키는 거니까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평상시에 공부를 해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치가 나오면 그 도치에 대해서 시험 범위 때, 시험 기간 때 준비를 해놨어야 이걸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지문은 간단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는 결국 상상하지 못했다. 자, 그럼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할 거예요. 그녀는 never imagined 이렇게 되겠죠. 아시다시피 요거는 그냥 부사이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만 나타내지, 이거 시제랑 뭐 수일치랑 이런 거 표시 다 동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럼 뭐를 상상해 본 적이 없었을까? 다시 주어가 나오니까 her small idea, 다시 주어. 그 다음에 바꾸겠죠. 상상했었던 것 그 당시에도 상상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우리가 미래에 바꾼다. 상상한 것보다 다음에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 시제가 과거다 보니까 will을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would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이거 조금 영어 문법 헷갈리는 사람들은 아마 changed를 썼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imagined 한 것보다 나중에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래 시제를 썼어야 되는데 전체 시제가 과거여서 시제 일치를 시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never가 앞으로 나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 이거 부정어가 앞으로 나갔을 때 도치를 시킬 때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조동사 두더즈 디드를 쓰고서 나머지가 나갔어야 된다. 이거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imagined니까 did. 그 다음에 얘는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that. 얘가 시제 표시 했으니까 얘는 시제 표시 할 필요 없어요. 동사 원형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small idea, would change the 이렇게요. 네, 요런 문제가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한 시험에 2개 정도 나오고요. 그거 2개 합쳐서 7점인 경우가 많아요. 이 35점 중에 7점이니까 비중이 상격보다 크지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선생님 시그니처 문제를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학교보다 상대로 좀 쉬울 거예요. 그 대신에 쉬우니까 실수를 하면은 등급 컷이 좀 많이 빡빡 떨어진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